다음 주부터 사회 같이 거기에서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들 댓글해가지고 보너스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무식한 질문을 막 요구해서 1시간 내내 막 했는데 끝나고 나서 오늘 학기 무엇입니까? 이런 걸 막 그러면 안 돼요. 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질문 다시 한번 간단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전력 번째 나도 몰라. 전력 번째는 직접 안 해봐서 몰라. 자, 캐소드 마이너스 사이에 있는 전기에 통하는 밝은 지성들이 띠는 분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얇은 수십 나노짜리의 방막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전체 두께가 거의 한 100에서 200나노가 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30나노, 이건 5나노, 이건 50나노 이런 식으로 적층이 돼가지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 나노가 됐다는 걸 이제 표시를 하려고 이 분자를 여러 개를 따로따로 붙여놨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분자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익사이테이션은 그럼 안 됐어요. 근데 있는데 위아래로 나타내거는 이런 거 표시할 때 한 자리에 스피너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A 분자가 쭉 쑥쑥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한 층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상황을 이렇게 지금 나타낸 거예요. 홈오르브 레벨이 있고 아까 오른쪽에 캐소드, 왼쪽에 에너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홈오르브 레벨이 있고 캐소드 있는 그쪽만 생각해보세요. 그걸 그냥 나타내거든. 그 캐소드의 이람수의 위치는 루모 레벨보다 더 낮거나 이 언저리여야 해요. 그래야지 전자가 주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캐소드의 1함수 값이요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기엔 너무 에너지가 크거든. 그래서 전자가 요 안으로 주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전자가 주입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봐봐. 근데 이게 무작정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전자가 그냥 주입될 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너무 낮으면요 이 물질 자체가 공기 중에서 EA 이온화 전자층도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쉽게 그냥 산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정성 면에서. 자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꺼졌어. 이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녹화 엉망을 돼가지고 전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캐소드 쪽에서 A였던 게 A-가 된 거잖아. 환원이 된 거잖아. A였던 게 A였어. A 있는 건데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A- 점이 된 거야. A-. 얘는 A가 A 음이온으로 환원이 된 거야. 그 상황 봤어. 근데 얘는 지금 양쪽에 우리 지금 여기다 양쪽에 지금 우리가 전압을 걸었잖아요. 어떤 일정한 부피를 가진 거에다가 양단에 전압을 걸어버리면은 요거 안에는 전기장이 생겨요. 전기장이 존재하게. 그 전에는 전기장이 중력이 미치는 공간에 중력장이라고 하잖아. 전기 에너지가 미치는 그 공간을 우리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그 두께 안에서 이렇게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은 이쪽에 양단에 전기장이 걸리는 거. 그러면은 이 전자는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환원됐던 게 여기로 옮겨지면은 이제 첫 번째 건 다시 산화되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얘가 이제 환원돼. 또 넘어가.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세 번째 거가 환원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자 간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 우리가 호핑이라고 해요. 호핑은 뛰어넘다잖아요. 전자가
분자 간에 이런 식으로 뛰어넘으면서 하나를 계속 환원시킨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릴 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안에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A였던 게 A 마이너스 하는 거. 그래서 유기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그 OLED에서 쓰이는 유기 반도체는 우리가 첫 시간에 지난주 첫 시간에 반도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그러니까 전기의 통하는 정도가 금속과 부도체 중간 정도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종류마다 다른데 이제 유기물 반도체는요 태생적으로 얘가 안에 전자가 별로 없어. 태생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기 전도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얘 반도체 맞아? 반도체 맞아 이런 것처럼 좀 절연체에 좀 가까운 전기 전도도, 근데 낮은 전도도를 가집니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네 이렇게 뭐 빛나고 그러는 게 안 돼. 외부에서 내가 강제로 전자를 주입을 하고 호를 주입을 해서 이 안에서 발광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전극을 통해서 전자가 강제 주입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와 분자 사이에 뭐 호핑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자를 우리 여기서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동하는 원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알아주세요. 모르면 일단 외워. 호모 레벨이 있고 루모 레벨이 있는데 전자는 옆으로 이동할 때요. 이 호모 레벨을 루모 레벨 위쪽에 있는 루모 레벨을 타고 이렇게 이동해요. 반면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일 홀 같은 경우는요. 호모 레벨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전자는 위쪽에 있는 루모 레벨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홀은 아래쪽에 있는 호모 레벨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알고요. 자 이제 유기물 반도체에서 홀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홀의 이동이면 우리가 캐소드와 에노드 중에서 에노드 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에노드 쪽에서 보려면은 요거를 이제 띄워야 돼요. 에노드. 이제 자 다시 돌아갑니다. B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B라고 하는 분자로 이루어진 어떤 방막층이 이렇게 딱 있는 걸 표시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외부에서 전기에 통하는 메탈릭한 전극을 갖다 대서 여기서 이제 홀을 주입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홀을 주입하는 건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캐소드 에노드 쪽에서 플라스틱에 연결되어 있는 에노드입니다. 에노드 쪽. 에노드 쪽은 이람수가요. 호모 레벨 요 근처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홀 인젝션이나 홀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있으면 어떻겠어? 그럼 이게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홀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지? 자 봅니다. B라고 하는 이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에노드를 연결했어.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캐소드에서 들어온 전자가 아까 쭉 이동한 게 지금 이에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와가지고 와서 이게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전자가 여기서 빠져나갔어. 빠져나가면은 전자가 일로 이동했으니까요. 홀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B라고 하는 몰리큘이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어. 전자를 하나 잃었어. 그래서 B 양이온이 된 거야.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B 양이온이 됐어. 얘가 B가 산화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단간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린 상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린 상태면은 전자나 홀은 그 일렉트릭 필드 방향에다 쑥 따라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가. 그러면은 어떤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거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넘어가면은 여기 있던 빈 공간이 이쪽으로 온 것 같은 마치 그런 상황이 되죠. 주차칸이 5개 있는데 하나 둘 빈칸 하나 둘 돼 있었어. 근데 여기 있는 하나 둘 빈칸 하나 둘 이렇게 썼어.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 둘 빈칸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네 번째 있는 자동차가 해가지고 이 빈칸으로 올렸으면 자동차가 일로 간 거지.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던 세 번째 있던 빈 공간이 네 번째로 간 거라고 해도 괜찮죠. 자, 전자가 일로 간 거는요. 홀이 이쪽으로.
전자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 뜬 빈자리가 두 번째로 가요. 그럼 이제는 두 번째 게 B 플러스로 양면으로 살아가요. 여기서 또 넘어가. 그러면 두 번째 있던 게 세 번째로 오면서 세 번째가 B 플러스 양면. 이해되지 이거? 이해되면은 이렇게. 왜 뒤에 이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몰랐자? 계속 하세요. 왜 이걸?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홀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얘도 원래 쓰이는 기능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홀이 사실 안 통해. 거의 인슐레이트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빨리 못 움직인다는 얘기야. 천천히 움직여. 이 호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호핑 중요합니다. 그 외부에서 전자가 주입돼도 이제 호핑이라는 과정을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해요. 이 홀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홈모 레벨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산화반, 에너지 쪽에서 산화반. 자,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이렇게 볼게요. C 분자가 있는데 C 분자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이런 레이어 방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쪽에다가는 캐소드, 왼쪽에다가는 에노드 메탈을 붙였어요. 붙여서 이제 이쪽에다가 전선 연결해서 배터리를 연결했어. 이쪽에 플러스극, 오른쪽에 마이너스극 배터리를 연결했어요. 오른쪽으로 전자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전자가 나와. 그게 이제 홀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가 두두두두두 이동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홀이 따뜻하게 이동해. 그러다가 이제 같은 지점에서 만나면은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외부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말란 여기자 말이 좀 웃기네. 엑스톤이라고 하죠. 엑스톤. 일렉트론 홀 페어 또는 엑스톤이라고 하죠.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재결합되면서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좀 잠깐 할게요. 빛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 형광이라는 게 있고요, 인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가 스핀업, 스핀다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엑시톤이 이렇게 딱 생겼는데 조합이 4개가 나와.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해가지고 4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4가지. 근데 그 4가지가 나오는데요. 4가지로 이제 하는데 물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4가지가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싱글렛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생기고요, 트리플렛이라고 하는 게 3개가 생겨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이제 익사이트 된 상태예요. 전자가 익사이트 된 상태야. 그런데 얘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데 스핀 업, 다운, 다운, 업 했는데 4가지 중에 하나는 싱글렛이고요, 3개는 트리플렛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싱글렛에 해당하는 이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게 우리 눈에 빛으로 보이고, 트리플렛에 해당하는 게 떨어지면요 우리 눈에 빛으로 안 보여요. 그건 이제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됩니다. OLED를 해가지고 우리가 빛 보려고 하는 거지 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킹밖에 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트리플렛은요 전체 효율에서요 우리가 인풋을 했으면은 아웃풋으로 100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100은 나오려고 하지. 근데 우리가 4개를 집어넣는데 하나만 빛이 나오고 3개는 빛이 안 나오는 거야. 형광은 그렇습니다. 싱글렛이 하나고요. 싱글렛이 하나고 트리플렛인데 싱글렛에서만 빛이 나오는 게 형광 메커니즘. 형광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발광 효율이 맥시멈이 2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일단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CF분이 나오려면 이제 효율이 좋아야 되거든. 효율. 근데 형광 물질은 그 당시로서는 효율을 보장을 못해. 그래가지고 CF분이 못 나오고 있었어. 근데 이제 트리플렛 인광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인광을 이용하면은 효율이 쫙 올라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싱글렛과 트리플렛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싱글렛이 트리플렛 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트리플렛에서 전부 다 빛이 나와요. 그러면 4개 넣어준 게 4개 다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광 효율이 이 내부적으로 나와서 100%.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걸 써야 돼. 이런 걸 하려면은 재료 쪽인데 안에다가 그 발광 EML 층 안에다가 이렇게 이건 IR은 뭐냐면은 이리듐, 플라티늄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헤비메탈이야. 헤비메탈. 이게 아니야. 헤비메탈이야. 뭐라 그래? 중금속인 걸. 헤비메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유기물은요, 이게 스피노빗 커플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발광체 안에서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리듐, 플라티늄 이런 걸 하는. 근데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CF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OLED를 실제로 제작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고, 일본은 갖고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자를 데려다 막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따라잡으려고 있어요. 우리가 ACP 할 때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일본 따라잡은 거죠. 이제 시대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드는 거는 이 아시아 국가들이 만들고요. 대만은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 이런 거는 아시아에서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해가지고 특허를 미국에서 이제 그냥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볼까? 궁금하네. 인터넷 finance.yahoo.com. 오, 트럼프 사진 미안해. 트럼프 진짜 이 나이 때 보통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대통령. 이게 뭐냐면 여기서 OLED라고 치면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나옵니다. 이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스테판 포레트 왜 있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판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회사를 세워버렸어. 그래갖고 특허를 그 인광 특허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여기서 걸어놔버렸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삼성 같은 데다가 납품하는 거. UDC라 그러면 왜안 나와? 인내심 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OLED라고 쳐보면 이제 그 회사 나오는데, 그 회사 내가 UDC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특허료만 이제 뭐 몇백억씩 막 주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삼성은 막 만들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형광이 이제 해결되는 이제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형광으로 사람들이 공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내려가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수명의 효율도 중요한데 수명도 중요한데, 수명 면에서는요, 인광이 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시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려면 일단은 뭔가 뻥 시장에 해야지 이제 아몰레든지 뭐 누구 데려다가 이제 선전을 하는 거잖아. 근데 효율 면에서는 형광이 더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형광을 써서 하고 있어요. 그 특허 그런 면도 있죠. 뭐 딱 이유 하나는 아니에요. 인광 해가지고 돈은 다 거기다 주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럼 안 되겠죠? 어디다 했나? 여기 저기서 유디시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자,
왼쪽에 보면요, 좀 여러분 처음 봐서 어려운 얘기고요. 근데 그렇다고 쭉 들어보세요. 아직 익사이티드가 되지 않은 그런 에너지 레벨 그라운드 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포토룸에서 TL 방식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줬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딱 올라가. 그러면 익사이티드 스테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싱글렛이 있고 트리플렛이 있다고 했잖아요. 1대3 비율이거든. 1대3 비율. 근데 여기에서만 내려오는 게 바로 형광이고, 여기에서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ISC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뭐겠습니까? 인터 시스템 크로스라고 해요. ISC 인터 크로스 시스템. 저로 넘어와서 저기에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빛이 나는 거. 좋았어.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왼쪽 이게 이제 형광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이 인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광을 봅시다. 싱글렛 스테이트에서만 빛이 나오니까 내가 주입한 거 대비 25%만 일단 효율을 낼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우리가 바텀 에미션을 한국말로 이제 전면 발광이라거든요. 아래쪽으로 빛이 나오면요, 아까 개구율이 있다 그랬지. 개구율 때문에 빛이 20%밖에 못 나와. 80%가 못 나오거나 아니면 그 안쪽에서 그냥 다 빛이 못 나오는 거야. 빛이. 그러니까 25%에 20% 하면은 전체 몇이야? 맥시멈 효율 5%. 야,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나 봐. 자, 인광을 쓰면 어떻게 해요? 4개 단원이니까 100%인데 이제 전면 발광, 그러니까 이제 바텀 에미션을 나오면은 20%. 그러니까 100%에 20%면은 20%. 인광이 형광보다 기본적으로 효율이 4배가.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논문도 쓸 수 있고 특허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제품 내가 했어. 삼성에서 그러던데 갤럭시 같은 거 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요번 거 내가 했어. 누가 보면 제가 다 만든 줄 알겠어. 내가 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손실의 80%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내부 손실을 그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겠고, 그럼 이런 밑으로 빠져나오면은 20%밖에 못 나와. 근데 위로 빠져나오면 아까 개그율 훨씬 높다 그랬죠. 그러면 개그율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위에서 야 이게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쭉 봤을 때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문제야.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혼자 하기 힘들면 이제 옆에 팀 꾸려가지고 하고 해결해내면 이제 그게 박사가 밀려있거든. 그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박사야. 석사 못하니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 해결이야. 근데 문제를 내가 발견해서 하면 이제 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 학교에서는 만약에 학생일 때 지도교수가 시킨 거 해야지. 지도교수는 봤을 때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문제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자기 문과 체제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위 과정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또 되는 사람도 되게 일찍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박사 끝날 때까지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봤을 때 쭉 학회나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거를 합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공정을 해야 되는데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고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걸 해서 하면 이제 자기가 실험을 주제를 잡고 자기가 실험 설계를 해서 전체 디자인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거 끝나면 이제 그 특허로 나오든 프로덕트로 나오든 논문으로 나오든 논문집이 중요해. 좀 전에 여기 가서 발표하는 거 했는데 그 2021년도 여기 오기 전에 했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MOT2라는 물질인데, MOT2에다가 만약에 내가 이 겉에다가 MOO3라는 물질을 어떻게든 만들면은 문제 해결되는 거야. 근데 기존에는 내가 뭐 이제 플라즈마를 치면 이게 MOT2가 산소 플라즈마 맞으면 MOOX 잘 생기거든. 근데
그 방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뭐냐면 밑에가 이제 그 고분자가 깔리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플라즈마 치면 이 고분자 다 깎여버리고 죽어버리거든. 그거 안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MOT 쪽을 이제 산화시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보여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어떡하지? 플라즈마 치면 다 죽는 거야. 오존 산소 오존 쳐야 돼 하다가 좀 약국이 있어. 약국 과산화수소를 그냥 샀거든. 막그 10,000원도 안 해.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노출되면 거기 이제 다 산화가 돼버리거든. 그래가지고 MOT2를 이제 과산화수소를 그냥 10초 노출시킨 다음에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즈마 없이 그냥 데미지 없이 했거든. 나는 그냥 고민하고 있다 그냥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옆에서 같이 하더니 이제 후배가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지나가다가 나는 고민하고 있었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약국이 있었어. 그냥 샀어. 하면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만 있다도 마음도 못 가지. 뭘 잘하면 안 되는 거죠. 카이스트는 뭐 실패 뭐 그런 대의 그런 때 안 실패하면 쪽팔려가지고 안 되면 뭐 그냥 했는데 시도했다가 새로운 시도 해본 거지. 되지 뭐. 이거 하면 진짜 너무 이게 앞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1세대가 플로리스, 2세대가 포스플러스. 근데 3세대까지 합쳐. 3세대. 이 사람은 어느 사람 생겼어요? 승민이. 일본 사람. 이름이 시하야 아다치. 아다치 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아다치.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일본어는 달라 진짜 좀 장인정신 그 얘기. 여러분들 일본은 진짜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펀드가 없어져 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 받는 거야 진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쪽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할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될 만한 나한테도 될 만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학계에서 갈륨 나이트를 하는 사람이 5명인가 4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회를 하면은 학회장에 수십 명, 1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5명만 모이는 거야. 지네끼리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다 노벨상 받고 그 대단하다. 자, 앱스톤 이게 생겼는데 싱글렛 트리플렛 생기고 여기서만 떨어지면 형아. 여기 인터시스템 크로싱 크로스가 아니지 명사형으로 써야지. 인터시스템 크로싱으로 하면은 이제 인광입니다. 그런데 이 아다치라는 사람이 TADF 물질 네이처라고 2010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거야.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자, 얘는 본질이 인광이야, 형광. 이름 뭐 붕어 빵 하면 되게 빵이잖아. 앞에 붙었어도 결국은 플로레센스. 이게 뭐냐면은 싱글렛 트리플렛이 있는데 얘가 에너지 차이가 요만큼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야. 트리플렛에 있는 얘네들이 여기 사이가 싱글렛 전자 디자인의 싱글렛 트리플렛이 이게 아니라 쭉 그냥 열 에너지에 준하게 그냥 쭉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트리플렛에 있는 것들이 싱글렛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마시면. 그래서 인터시스템 크로싱인데 앞에다 R자를 붙였어요. R은 뭐였어요? 리버스 인터시스템 크로싱 그래가지고요. 여기 있는 게 올라오면 여기 있는 게 다 떨어지면 이제 얘는 이제 효율이 내부적으로 이제 100% 되는 거거든. 이걸 했어. 이 아다치라는 사람 대단히 뭐냐면 87년도에 논문을 했으니까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 코닥 칭탕 이 사람은 87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2년 뒤인가 또 일본이 올리기 순도 나라야 했는데 이 사람의 논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아다치가 논문을 썼어. 불과 한 80년대 말에 논문을 썼으면 그 전에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아직도 하고 있어. 몇십 년을 한 거야. 몇십 년을 해가지고 TADF랑을 딱 했어.
자, 호모 루머 레벨이 있는데요. 물질마다 호모 루머 레벨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EML 층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EML에 호모 루머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로서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들어가서 이동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유기물질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린 그 에노드, 캐소드하고 다층망막 거기에서는 위로 쌓는 거예요. 제일 밑에 에노드 있는데 그 위에다가 홀 인젝션 레이어를 이렇게 깔아요. 그 위에다 또 몇십 나노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를 깔아요. 그럼 50나노 이상을 되게 EML층을 증착을 해서 깔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는 보통 유기물이 아니라 다른 걸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하고 이제 메탈 작업을 해. 그거를 이제 호모루보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ETL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이렇게 아무 한 게 아니라 얘보다 이렇게 밑에 되게 디자인된 걸로 하고요. 일렉트론 인젝션 뭐 이렇게나 뭐 여기가 중요해요. 홀 트랜스포팅 머티리얼도요.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도 얘보다는 높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에노드가 여기 있어, EF에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EF에서 EML로 홀을 주입하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극복하고 홀이 들어가야 되거든. 못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효율이 낮다는 얘기. 홀이 인젝션이 잘 안 되냐. 그거를 잘 해주려고 홀 인젝션 레이어,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 정도 올라가시거든. 이거 하면 여기도 갈 수 있거든. 여기서도 EML 여기 있는데 캐소드가 여기 있으면 여기 높아.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인젝션 시키려면 여기에서 전압을 많이 걸어줘요. 10V 막 이렇게 10V 걸어주고 됐다 그러면 이제 혼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깔아주면 여기서 이제 인젝션 쉽게 되고 가. 먼저 여기서 일렉트론 홀이 있어 만나면은 빛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층망망을 해주는 이유는 효율을 좋게 하려고 일렉트론 홀 인젝션 트랜스포팅 홀 잘 되게 해서 결국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극으로부터 유기물 반도체 쪽으로 단어 하나 빠졌네.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나 홀 같은 캐리어 주입 또는 전하 주입이 향상되게 하는 거. 전하 수송등,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T자 같은 거 있잖아. 걔네들을 통해서 결국 발광층으로 잘 전달이 되게 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렉트론 하나, 홀 하나가 만나서 이제 빛이 포톤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한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많은 거 있고 적은 거 있으면 적은 거에 영향을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적은 거 있고 남 일렉트론이 예를 들어서 100개, 홀이 50개. 그러면은 만났는데 일렉트론 50개 남잖아. 그럼 걔네들이 전체 효율이 이제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잖아요. 밸런스. 한쪽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으면은 내부에 잔류전화가 나와서 효율이 쭉 떨어져요. 밸런스 맞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화면 보이죠? 글래스 위에다가 ITO 되어 있는 거, 보통 이거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걸 사와. 돈 주고 사와.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처음에 N타입, P타입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ALQ3 나이아민이라는 걸 이제 칭탄 박사 해가지고 했어. 그게 처음 구조거든. 그러면 에너지랑 캐소드 사이에 층이 두 개 있는데 그냥 하나로만 표현했어.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EML층 주층을 하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캐소드랑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 간격이 지금 좀 높습니다. 근데 일단 빛이 나왔어. 그런데 전압 에너지 장벽이 높고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높은 구동전압 하면 돼. 높은 구동전압으로 한 건 해결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에노드 쪽에 EML 에미션 레이어 중간에 이제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를 해봤어요. 근데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의 호모 루머 레벨은요, 이런 식으로 EML의 호모보다 높고 EML의 루머보다 높은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여기 호모, 여기
HTL의 홈 레벨이 여기 있어 봐. 그럼 뭐야? 장벽 더 높아진 거잖아. 장난해? 그럼 안 되겠지. 이렇게 디자인해 줘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일렉트론 트랜스포팅 레이어,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를 이제 또 위에다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홈으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얘보다 더 낮게 이런 식으로 해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젝션 씹고 트랜스포팅이 돼가지고 EML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동 전압 감소되고요. 인젝션이 잘 되니까 구동 전압 감소되고 효율 향상되고 수명도 향상되고 이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거 잠깐 생각해. 요거는 보세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EML 층이 여기서는 그냥 호모르모 레벨 이렇게 네모로 그려놨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EML 층 안에 보니까 무슨 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네.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 하는 건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동 전압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전압에서도 홀이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했던 거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발광층 있잖아요. 발광층이 이제 전체 더 다수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호스트라고 그러고 호스트. 그리고 그 안에 도펀트라고 하는 걸 섞어요. 소량을 섞어. 그런 걸 나타내는 도펀트가 들어가면은 걔네들은 에너지 레벨이 이런 데 이런 데 안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빛이 이런 데서 나오면은 발광 효율이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도펀트 구조로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런 약간 역사적인 그런 결과 논문이었고, 그 다음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뭐랬냐면 얘랑 얘 차이는 뭐예요? 뭐가 생겼어? 홀 인젝션 레이어를 더 깔았죠. 그 전에는 홀 인젝션 레이어 아까 내가 이 당시 보니까 그 투명 작업 IQ에서 저기가 좀 잘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홀 인젝션 레이어를 깔았어. 그러니까 홀이 잘 주입되게 물질 새로 깐 거야. 그 깔면은 여기가 홀 주입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수명 향상되고 효율 향상됐어.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가면은 뭐가 다릅니까? 빨간색으로 된 부분 EDL. 그리고 HTL도 달라져.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한 데 있잖아. 뭐가 달라지냐면 무슨 그게 틀리게 찾기 하는 거죠. 얘 보세요. 내가 마우스 보세요. 여기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위에가 좀 높아진 거예요. 보이지? 이 틀린 그림 찾기 아시죠? 요 부분이 높아졌죠. 자, 또 여기 빨간색 보겠습니다. 일렉트론 트랜스포팅 레이어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에서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팅 레이어의 아래쪽에 있는 호모가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르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아까 형이 뭐라고 했어? 전압 밸런스 맞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고 홀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 만나야 되는데 전자 홀 이거가 이동하는 이동 속도가 좀 달라. 같을 수가 없어. 여기서 100개 들어왔다 여기서 100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100개가 요 안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이게 전자가 왔는데 여기서 결합을 못하는 전자들이 자칫 이렇게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 안 되거든. 그 가는 걸 막으려고 여기 높은 배리어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EBL, B는 뭐겠어? 블라킹, 일렉트론 블라킹 레이어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개선을 시킨 거지. 여기는 뭐예요? 홀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 홀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 여기 안에서 다 만나고 계속 내가 전압을 걸어주면 계속 빛이 나와야 되거든. 더 여기 홀이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 언덕을 높게 만들어있어. 올라오지 마. 야한개 못 올라가게 다 막아놓은 것처럼. 얘는 뭐야? 홀 블라킹 레이어예요. 홀 HBL 홀 블라킹 레이어. 일렉트론 트랜스포팅 레이어 쪽에서 아래쪽에서 깊게 해줬어. 그래서 이제 홀을 막아주는 거. 홀 블라킹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줬어. 알겠지?
전화 주입 좋게 하려면은 이렇게 했는데 기왕 하는 거 그러면은 캐소드에 여기서부터 일함수 값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일함수 값이 낮은 걸 쓰면은 이렇게 인젝션 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쵸? 얘 지금 정바였어요, 역바였어요 지금? 저기 날려라 앞에서 정바이어스 걸려가지고 일렉트론과 홀이 주입되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뭐 이게 홈으로 레벨이 하나만 표시했어요. 근데 이런 거인데 내가 그러면은 캐소드로 보통은 그냥 붙이면 메탈을 금속을 쓰는데 거기에 일함수 값이 낮으면은 여기 배려가 낮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함수 값이 낮은 걸 쓰면은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굉장한 걸 발견하면은 이거를 이제 논문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비교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캐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보는 거지. 그냥 가능한 실험실에서 가능. 근데 그걸 하려면은 여기가 이제 실험이 이제 변수지. 이거 빼고 나머지는 가능 똑같아야 되지. 변인 통제라고 하지. 그치? 중학교 때 배웠지 변인 통제. 여기서 ITO 에너지 쪽은 다 똑같은 걸로 해놓고 여러 개 만드는데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고 캐소드 쪽을 여러 개를 해보는 거야. 칼슘도 해보고 인디움도 해보고 알루미늄도 해보고 실버, 카퍼, 골드 해봤어. 골드랑 플라틴 같은 기금속은요 산화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깊어. 그래서 이런 값이 크거든. 알루미늄 산화 잘 되죠. 칼슘 그냥 뭐 그냥 산화되는 거지. 그래서 칼슘 보관할 때 기름 안에다 보관해요. 기름 공기 접촉 못하고 기름이 이제 딱 덴스해가지고 공기 못 들어가잖아. 잘 못 들어가잖아. 공기 노출되면 이제 수분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그냥 타버리고 이쪽. 자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해봤더니 일함수 값에 따라서 효율이 막 이렇게 높고 점점 낮아지더라.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그럼 저런 거 전선수사 만들면은 뭐 경중에 따라 다른데 뭐 캐소드를 뭘 쓰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맞지? 캐소드를 뭘 해야지 최적이 되고 내가 실험이 잘 될 수 있냐. 자, 칼슘이 검정색 동그라미겠어? 하얀색 동그라미겠어? 칼슘 하얀색. 옆에 있는 태진. 칼슘이 검정색 동그라미겠어? 하얀색 동그라미겠어? 검정색. 어떻게 잘해? 같이 가는 게 안전하지 않나? 검정색이 칼슘이죠. 골드가 공전 제일 깊고 제일 늦게 켜집니다. 10V 이상 켜줘야 되죠. 그래서 전류 푸른 양에 따라서 빛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0mA/cm 스퀘어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요 모든 소자 다 이 정도 빛 나오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정도 빛 나오게 하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요 뭐 한 4, 5V 걸어서 끝낸 거지. 외부에서 전개해야지. 근데 골드 같은 건요 잘 안 돼요. 전자 인젝션이 잘 안 돼. 그래서 30 하려면 뭐야? 13V 걸어야 돼. 13V.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13V. 아까 집에 갈 때 보면 저기 사람들이 간식 먹고 있잖아.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오면 저기 까먹게 돼. 간식 먹고. 그래서 그걸 저기 안 하죠. 남은 거 이제 간식 먹고 있고. 자, 일렉트론 인젝션을 했던 게 1997년도에 이것도 이제 칭탕이라는 사람이 띄워가지고 같이 논문했는데 캐소드와 이런 것 사이에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로요 리튬 플로라이드를 깔았더니요 뭐 효율이 확 상승됐어. 리튬 플로라이드 맞죠? 뭐 여러 썰 있습니다. 리튬 플로라이드에서 리튬이 안쪽에 치고 들어가면서 디펙트가 생긴다 이런 얘기 있고 이런 일렉트론 인젝션 좋게 하려고 깔고 홀 인젝션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지금은 뭐 상관없는데 처음에 할 때 일렉트론 인젝션은 큰 문제가 안 됐어. 사실은 뭐 하려면 그냥 좀만 하고 더 좋게 하려고 우리 플로라이드 이런 리튬 플로라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홀 인젝션이 문제였고요. 왜냐면은 에노드 쪽에서 이제 인젝션이 돼야 되는데 에노드에 요구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거기로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메탈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메탈을 쓰면 안 되고 전기가 통하는 전기도인데 투명하기까지 해. 자, 금속 전구로 쓰면은 앵간한 그 금속 꼴찌도 다 투명하죠. 아, 그 다 전기 통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중에서 투명한 거 있어. 다 붙이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면서 전기가 통해야 되는 이제 엔드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당시로서는 지금도 인금틴 옥사이드밖에 없어. ITO. ITO. 근데 문제는 ITO라는 거에 일 함수 값이요. 깊어야 좋겠어? 아니면은 좀 낮아야 좋겠어? 다시 한번 기회해 주시다. ITO라는 거가 홀 인젝션 되려면 일 함수가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자,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 ITO는 뭐라 그래? 어? 깊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얕아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깊어야지. 이게 깊어야지 아래쪽에 있고 홀 인젝션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람수가 크거나 깊어야지. 그렇지. 내가 2시간 동안 뭘 떠든 거지? 이람수 깊어야 돼. 근데 문제는 엔드 조건 만족하려면 이제 ITO인데 이제 거기서 이람수까지 하려면 세 개의 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이 ITO는 이람수가 애매해. 진짜 애매해. 여기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어.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홀 인젝션 레이어를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해가지고 이쪽이 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많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ITO라는 거에다가 MOO3라는 거를 증상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또 이람수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또는 플라즈마도 여러분들 플라즈마 처리를 한다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플라즈마도 내가 인풋 가스를 뭐 쓰냐에 따라서 산소 플라즈마가 될 수도 있고 질소 플라즈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 들어가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근데 클로린 가스를 쓰면요, 클로린 플라즈마가 되는 거고. 근데 클로린은 먼저 보면 이제 내가 주기율표 7쪽 있잖아. 얘는 전자를 잘 끌어들일까, 잘 안 끌어들일까. 7쪽에 있어. 잘 끌어들일. 그런 것들은 클로린 또는 플로린 같은 얘네 이런 것들은요 전자를 잘 끌어들이고 이렇게 이람수가 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에서 플로린 플라즈마를 쳤더니요 확 깊어져가지고 성능이 야 얘는 그냥 ITO 할 때는 이랬는데 자 얘가 클로린 플라즈마를 쳐가지고 ITO에다가 표면에다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99년도가 2001년도인데 그 당시에 사이언스지에 나왔어. 사이언스 하나 있잖아. 나는 못 쓸 것 같은데 사이언스 하나 있잖아. 이제 정년퇴직 할 때까지 목에다 해주거든. 사이언스 그렇죠? 전화주입 특성 이거는 도폰 토스의 시스템을 넘어갑시다. 중요한 일렉트론 블락킹. 그래서 토탈 실제 나오는 제품들이요 다층 멀티레이어였어요. 멀티레이어 5층, 6층을 실제로 증차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만들기 어렵겠어, 쉽겠어? 5층, 6층을 균일하게 대면적으로 증차를 해야 돼. 만들기 어렵겠어, 쉽겠어? 어렵습니다.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대형 TV 만드는 기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장 자르는 그게 이제 모바일 대형으로 만드는 게 대형으로 골고루 유니폼하게 증상하는 게요. 뭐든지 이제 라지 스케일로 가면은 조그만 스케일 원바이원이나 뭐 그런 데서 하던 게 똑같이 안 나와. 특성이 유니폼하게 안 나와. 근데 나는 실험실에서 샘플 만들 때뭐 조그맣게 만들어.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유니폼티가 거기서 보이지 뭐. 근데 문제는 이제 돈 받고 파는데 TV가 여긴 밝게 나오고 저기 안 밝게 나오고 꺼지고 막 그래봐. 망하는 거지 그거. 이게 대면적 만드는 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까? 일단